자,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요게 그만큼 중요하고, 다른 때 피보나치 수열에 관해서 상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알아두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가지고, 요 문제는 사실 앞에 문제 1번과 2번, 특히 문제 2번이 풀어져 있으면은, 이거 자체 증명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지, 수학적으로. 마지막에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답안을 정리하느냐만 얘기한 거야. 알았지? 응? 그래서 문항간 연계성에 관한 논술 문제의 특징 하나를 연습한 문항 자체로는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또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한 거야. 알겠지? 특히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퀄 제로의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그것만 제대로 이용할 줄 알면 이거는 풀리는 거거든. 자, 마우스 누르는 이 두 손에 들고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방식은 증명해야 될 식에 대해서 우리가 g와 베타라고 이렇게 놨지. 그치? g와 베타라고 놓고 이것이 이제 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퀄 제로의 두 근임을 숙지하면서 문제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다. 저것들이. 그치? 그걸 확인한 후에 이 베타에 대해서 베타 n에 대한 식 베타 n 이퀄 an 베타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이라는 2번의 식이지. 그치? 그걸 이용할 것을 아예 마음을 먹은 후에 g와 베타를 놓고 g의 n과 베타의 n제곱 우변이지. 그치? 식의 우변을 정리해가는 방식으로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해 간 거야. 그래서 결국 정리해서 이제 an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거지. 그치? 자,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 an 플러스 2 이퀄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n에 관한 점화식으로서 a1 이퀄 1, a2 이퀄 1인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고 하자. 자, 이 수열에 대해서 이걸 갖다 이제 식을 갖다 조금 변형할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알겠죠? 이건 조금 이제 이번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지금 다뤄지지 않는 고등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연립점화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그 비슷한 방법인 걸 조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a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에 an 베타에 an 플러스 1 이퀄 알파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an과 같은 꼴로 이렇게 변형할 거야.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목적은 뭘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만 변형이 된다면 얘를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묶어가지고, 그치? 얘를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요 방법 지난번에 썼지? 비슷하게. 그때는 이제 2개의 이유탄항에 관한 걸 썼는데 이번에 3개의 이유탄항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얘를 갖다가 우리가 b의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bn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bn 플러스 1 이퀄 알파의 bn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b의 n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bn은 알파의 n-1제곱의 b1이 이렇게 되어지게 돼. 그치? 그리고 b1은 알파의 n-1에 뭐가 되냐? 1 대입하면 1, a2 마이너스 베타의 a의 1. 근데 1, 1이니까 결국 알파의 몇 제곱 돼? 알파의 n-1제곱에 1 마이너스 베타지. 그치? 근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변형이 되거든. 여하튼 이렇게 해서 bn을 구한 후에 그러면 3개의 유탄에 관한 점화식이 몇 개의 유탄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돼. 이렇게 놓게 되면. 그치? 결국 요렇게 식이 변형되게 되는 거죠. 그치? 2개의 이유탄에 관한 점화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두 이유탄에 관한 점화식 풀면은, 또다시 풀면은, 결국 an 구하는 방식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 자, 이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뭐하고 뭐 확인해야 돼? 알파, 베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 그치? 알파, 베타가 어떤 값인지 확인해 주는 거야. 자, 저 알파, 베타는 어떤 값이 될 거냐면, 요거 전개해서 요거과 개수 비교해 보면 되지.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치? 이런 꼴을 목적으로 한다. 등비수열 형태가 되도록. 요것만 잘 알아두면 돼. 첫 번째 시작은. 그래서 요 알파 베타를 찾으면 요 식을 일단 정리해가지고 요 식을 이제 정리해서 보면
요 식을 정해서 보면 A의 n 플러스 2 우변으로 넘겨줘야겠지. 요거하고 비교하려면 요거 넘으면 플러스 베타가 될 테고 알파 A의 n 플러스 1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A의 n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식과 요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자, 저런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야? 이 알파 베타, 요거 뭐 알파 베타 연립 방정식을 풀 수도 있지만 합과 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부정 방정식이 아니야, 알겠지?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우리 만들 수 있지. 2차 방정식. 그래 안 그래? 어떤 2차 방정식이 돼? 어디서 많이 보던 방정식이지. 그치, 우리가 금방 봤던 황금비의 그 방정식이 다시 그대로 나오게 돼.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정의 쌍은 아니야. 간혹 저게 합과 곱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값들, 상수값들, 이런 것들 조건 주면서 거꾸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갖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값들을 구하도록 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도록 연립 방정식을 풀 수도 있지만, 알겠어? 그런 수법을 많이 써, 논술 문제에선. 계산 과정을 좀 간단하게 하라고 해. 응? 특히 요거는 뭐다? 요거는 우리가 금방 봤던 요 황금비를 만들어내는, 그치, 특별한 방정식의 해였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G와 N이 요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받았으니까. 나중에 수열 AN에, 이 피보나치 수열 AN의 최종적인 결과에서 쫙 가서 끝에 결과에서 수열 AN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5분의 1에 저기에 알파의 n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이런 꼴로 나오게 돼. 2분의 1 플러스 루트. 제가 아까 전에 알파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치? 알파를 양이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베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근이니까. 그치?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되겠지.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는 이게 나올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 문제를 풀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치? 저거에 되도록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야. 쭉 가서. 중간에 이만큼을 채워가지고. 자, 일단 알파 베타 나왔으면은 알파 베타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쓰기에는 너무 귀찮잖아. 계속 쓰기에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그렇다는 것만 찾아놓고 알파는 얼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고 베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자. 됐지? 응? 이렇게만 해놓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로 그대로 대입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면 그냥 알파 베타 기호 가지고 그냥 다뤄도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은 알파 베타 찾아놓은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그치?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되더라. BN이. 더군다나 지금 요 피보나치 수열은 굉장히 특이해. 이게 1 마이너스 베타예요. 1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 1. 1 마이너스 베타는 그럼 뭐야? 알파. 그래서 얘가 알파의 몇 제곱? 얘가 알파의 n제곱이 돼버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런데 또 특별한 건 뭐냐면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 베타는 우리는 지금 알파 베타의 합과 곱에 대한 것만 알고 있죠.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의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 그치? 응? 순서 베타 플러스 알파나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곱하기 베타나 베타 곱하기 알파나 그 결과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알파 베타가 바뀌어도 이 식에서 알파 베타의 위치가 바뀌어도 베타가 알파가 되고 알파가 베타로 바뀌어도 이 식은 어때? 그대로 성립해. 이 최초의 점화식을 그대로 만족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합과 곱으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자,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직접 한번 보자.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이때 알파는 이거고 베타는 이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아. 자, 요 식도 저것과 똑같은 점 봐봐. 알파의 a의 n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의 n. 자, 요거 전개하면 어때? 요거 전개해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거 전개해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알파 베타의 조건이 나오게 돼. 알겠지? 즉 저 점화식은 이러한 변환도 만족해야 되지만 똑같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이러한 식의 표현도 어떻게 해야 돼? 만족해야 돼. 이게 고등과정에서 안 쓰는 방법이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이게 등장하거든. 연립 뭐는 하나요? 최초의 점화식은 하는데 변형된 점화식은 연립 점화식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 세 개의 유탕에 관한 점화식은. 지금처럼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합과 곱에 대한 조건만 개수 조건만 나올 때는 둘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또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립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아, 얘를 갖다가 우리 CN으로 놓게. 얘는 BN 놓으면 안 돼요. 얘는 BN 놓으면 안 됩니다. 요 BN으로 놓으면 안 돼. 얘는. 왜? 얘와 얘는 같아? 달라? 달라, 개수가.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야.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고 베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야. 이거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BN이 아니야, 지금. 알았지? 얘는 다른 식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뭘로 놓자? CN이라고 놔보자. C의 N 플러스 연립점화식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알파였었는데 지금은 그치 베타가 공비인 등비수열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야. 처음 보는 거라 좀 생소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이제 뭐 저기 참고서 보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서 간혹 이제 나오는 참고서가 있어. 응? 수능 참고서에서도. 자, 여하튼지 이렇게 되어서 얘는 계산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갖다가 등비수열 해가지고 CN 이퀄 베타의 n-1의 C1이 될 텐데 C1은 베타의 n-1의 A의 2 마이너스 알파의 A의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요게 알파가 하나 돼서. 그치? 그리고 요 계산하면 1, 1이니까는 베타의 n-1제곱에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게 돼. 근데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1.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 이번에는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베타의 n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BN과 CN. 어차피 얘는 연립식으로 풀려야 돼. BN과 CN 어떻게 해야 돼요? BN은 원래 식이 뭐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AN이 BN이었고 얘는 뭐가 됐어? 알파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정리하니까. 두 개 정리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n. 이게 CN이었죠? 우리가 정했던 CN이야. 그치? CN은 뭐가 되어지는 거야? 베타의 n제곱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뭐 써버리면 돼요, 이거? AN 구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건 AN이에요. 그치? 위에서 아래 그냥 빼버리면 돼. AN 플러스 1 사라져버리잖아. 이거 연립식이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됐어? 위에서 아래 그냥 어떻게 해?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AN만 얻으면 되니까. 바로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차를 구하게 되면 AN 사라지고 여기가 알파는 플러스가 되고, 그치?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A의 N 이퀄 위에서 아래 빼니까 알파의 N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그래서 A의 N은 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의 N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얼마야 이거? 루트 5분의 1이죠? 루트 5죠? 그쵸? 루트 5.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5니까. 우리가 앞에 썼던 식과 똑같이 결과물과. 됐지?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왜 굳이 해주면 요 식에 대한 변형 연습을 해두라는 뜻이야. 요런 변형 연습. 2개, 3개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 합차로 되어 있는 점화식이야. 곱이 섞여 있으면 안 되고 합차로 되어 있는 점화식에 대해서. 알았지? 지금처럼 이런 이제 특성화 방정식과 같이 합차로만 되어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그때는 요거 쓰면 무조건 풀려. 알았지? 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봐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기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야. 요거는 부수적인 게 되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항은 하지만은 교과상의 내용은 거의 한 3단원 정도의 내용이야. 응? 여기 지금 우리한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결국 요걸 얻어서 개수 조정하는 알파베타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 그치? 저 특성 방정식을 조금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개수 알파베타를 조금 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일이 다 저렇게 뭐 해가지고 개수 비교해서 써야 돼? 응? 요거 쉽게 얻어낼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답안에다 써서는 안 돼. 알겠지? 답안에다 써서는 안 되고 이 방법 자체를 답안에 써서는 안 되고 결과로서 그렇게 나오기는 해. 요걸 따라가면 이걸 이대로 따라가면 결과로서 그대로 나오긴 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이 방정식처럼 만들기 위해서 A의 M 다 좌변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이거 하나의 방식처럼 생각하죠. 다 좌변으로 몰아버려요. 알았죠? 다 좌변으로 몰아버리면 A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퀄 0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N의 값을 뭘로 놔요? 1. AN 플러스 1의 값을 X. AN 플러스 1을 X의 제곱. 상수항. 요걸 차수로 보는 거야. 알았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차수로 보는 거예요. 알았죠? X의 몇 차? 0차. X의 1차. X의 2차. 그냥 바꿔주면 돼. 그럼 저식 똑같이 나와. 요거 X의, 그러니까 요것만 따오는 거지. 요거 쉽게 얘기해서 요것만 따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의 2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요걸 그대로 X로 놓고 1 이퀄 0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다른 값들, 여기에 다른 개수들 있잖아요. 여기 P, Q, R 해가지고 다른 개수를 붙이면은요. 그대로 여기에 개수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R 그대로 나와요. 정리해보면. 알겠지? 응? 사실은 점화식 보면은 좀 익숙한 사람은 요 점화식 딱 꼬라지 보면 아, 요거 방정식의 근이구나. 그 근을 갖다 알파 베타로 하면 되는구나. 까지도 그냥 바로 나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조금 시간급하면 빠르게 할 수도 있어. 응? 요 방정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자주 등장하는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이건 어디서 오는 방정식이에요?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1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야. 그치? 응? 그래서 요 방정식도 요거 많이 쓰여.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변환할 때? 저거 뭐 할 때 많이 쓴다 그랬어? 복소수에서 수능 문제, 복소수 문제에서 오메가 차수 낮출 때. 알겠지? 그때 많이 쓰는 방정식 비슷해. 응? 수열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비슷해. 요 방정식, 요 방식 정도는 좀 비슷해도 좀 어디다 쓰는지는 따로따로 알아두는 게 좋아. 응? 기억 달았으니까. 자, 됐죠? 따로 더 궁금하신 거 있는 분 없어요? 자, 나중에라도 한번 동영상이라도 보면서 한번 잘 점검해 두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면은. 자, 이번에는 챕터 3의 28페이지 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 극한 문제까지 다루고 일단 오늘 교과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선 문제 조금 날로 먹는 것 같지, 그치? 1시간에 한 문제, 2시간에 한 문제, 막 하루에 2문제. 물론 이제 소문제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 많이 다루는 거긴 한데, 응?
근데 중요한 게 나중에 이런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나 문제 내용들은 문제 자체는 아니더라도 이 소재들은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거나 여러 번 다뤄졌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고 또 확장성이 되게 좋은 그런 문제들과 내용들만 다루고 있는 거야. 알았지? 다른 거 없어.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논술 시험장 가서 대학 시험장 가서 같은 비슷한 문제나 그러한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문제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그거 하나 제대로 풀면 그 대문항 하나 제대로 다뤄서 풀면은 아니면은 소문항 중에서 어려운 문항 하나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응?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그걸로 대학 가는 거야. 최저 있는 학교는 일단 수능 최저 통과는 해야겠지. 그치? 논술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알았지? 내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논술만 제대로 보면 논술 전형 자체는. 자, 이제 제3장에 이제 수열의 극한. 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앞에 우리가 해왔던 수열에 관한 이야기와 거의 영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고 뒤에 무한급수까지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알았지? 그만큼 이제 수열 파트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에 대한 연습들은 충분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극한 문제는 수열 파트의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소문항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도 많고. 극한 문제는 진짜로 계산만 단순히 다른 거는 다 다른 소재이면서 마지막에 극한 계산만 하게 하는 경우. 그 최근에 이 극한에 대한 계산 문제는요. 삼각함수의 극한 있잖아. x분의 sin x, 응? x분의 코사인 x. 요 극한 계산 있지? 그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계산 문제들이 계산 문제로는 많이 등장하고. 근데 아직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제 그 미적분 2 기하 쪽까지 가야 이제 제대로 나오니까. 응?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거의 다뤄지진 않지만은 여하튼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이 사실 이제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에서는 계산 문제에서는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이야. 그리고 일반적인 뭐 다항함수의 극한에 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위권 학교에서는 상당히 자주 마지막 문제에서 어떤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라고 할 때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잘 받으시기 바라요.